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처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원 회장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강혜경 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의뢰를 안 했지만은 보고서는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3번 정도의 자체 조사가 있었고 공표 조사까지 포함을 하면 개수가 더 많은데 우리끼리 보려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 검찰에선 어제 오늘 강혜경 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대선 때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한다 말해왔었는데 과연 수사의 종착지가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9번째 검찰 조사 받고 나온 강혜경 씨 인터뷰를 했을 때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번째가 어제였고 오늘 11번째 소환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에서 묻고 있다고 하는데 강혜경 씨는 오늘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혹시 어떤 조사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 먼저 나왔는지. 어제는 다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네. 그 마무리를 다 못하고 지금 나와서 지금 오늘 다시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마 다 여론조사. 네, 김정희 의원님. 검찰 수사 방향은 이제 여론조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혜경 씨는 이제 공익제보자 신분이죠. 예. 그리고 여론조사 이제 관련해서 조작에 자기가 참여했다라고 그 진술한 것은 본인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를 얘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그 줄기를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첫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여론조사, 여론 조작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2국가산단 지정과 같은 그런 이권 개입 문제, 줄기가 세 개인데 지금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조사를 계속 받았어요. 그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제는 여론조사, 여론조작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수사가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거고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개입 관련해서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본인이 부르면 가지고 있는 거 다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또 공천 개입으로 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론조사, 여론조작 문제로 수사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 건도 나오고 관련한 다른 명태균 소위 리스트에 포함된 의원들 뭐 자치단체장들도 아마 불러서 조사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확대됩니다마는 그 정점은 저는 대통령 부부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도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여론조사 해주고 그 비용 받으러 갔는데 김영선 공천 받아왔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돈은 못 받고. 그러니까 정점은 결국 마침내 가야 될 종착역은 대통령 부부인데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관련한 문제들, 조작 문제들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기차는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네, 김용남 의원님. 수사 기법상 지금 정도 되면 여론조사와 관련된 어떤 조사를 할까요? 일단은 그 로 데이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생성되는 로 데이터는 들여다 봤을 거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강혜경 씨를 상대로 어제 오늘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다음에는 이 여론조사 조작된 결과가 어느 경로로 누구까지 전달됐느냐. 결국엔 그게 핵심이겠죠. 근데 예.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수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조작된 거를 들고 간 사람은 명태균 씨고, 명태균 씨는 어쨌든 지금 구속 전후로 해서 아직까지 어떤 그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못 버린 거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전달한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까. 그래서 그거를 명태균 씨의 진술 이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녹취 파일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의 어떤 대화 내용의 캡처본 같은 게 확보돼야 이 전달 경로 내지는 최종적인 보고 대상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예. 강혜경 씨 제가 만났을 때 뭐 여러 진솔한 인터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무응답층의 답변을 그러니까 누군지 뭐 홍준표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층의 대답을 윤석열 후보로 바꿨다라고 예.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리고 저 내용을 검찰 가면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것이 그런 여론 조작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명태균 씨가 본인 스스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씨 윗선에 다른 사람이 이런 여론 조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조작 과정이 이루어졌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명태균 씨가 이제 정치 컨설턴트로 활약을 하면서 자신의 몸값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됐는지는 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일탈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 그리고 씨 선에서. 그렇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그 조작된 여론조사를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검찰 조사에서도 아마 명태균 씨가 뭐 자신의 기억이나 아니면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그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가 실제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작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질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뭐 검찰이 결국에는 수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자, 그 부분인데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고 그 이상은 직접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출연에서는 조사가 시작되면 일단 검찰에 다 진술하겠다면서 의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로 자신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검찰에 다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론조사 관련 건은 조사를 정확하게 다 안 돼서 예. 추가로 이제 추적했을 때 아마 이 부분이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보여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뢰자가 명태균 씨보다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 후보. 그러면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문이 있을 텐데 네. 검찰에 나가서도 같은 기억들을 이야기하실 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영현 위원님. 검찰에서 저런 진술을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통화한 그 통화 녹취에서도 그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해야 할 여론조사 뭐 빨리 어떻게 됐어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모두 보면은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 보고를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보고를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보고를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보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한 것인지는 아직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긴 않은 한데. 부분이긴 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뭐 저쪽에서 자꾸 보고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녹취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만을 놓고 본다면은 보고를 요구한 것이고 보고를 요구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일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으면 당연히 여론조사 비용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 3억 7,500만 원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요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여론조사 비용이 이제 정치 자금인데 일종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명태균 사이에. 예. 그러면 정치자금 수수가 적법하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서만 수수를 해야지만 적법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 비용을 주는 대신에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인사청탁도 받고 공천청탁도 내가 받아줄게 네. 라는 어떤 그 묵시적인 약속하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게 이제 이른바 사전수뢰죄가 됩니다. 사전수뢰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 나서 공무원이 된 때 이제 사전수뢰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전수뢰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실제로 김영선 의원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공천 청탁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데, 네. 이런 점들이 다 이번 창원지검 수사 단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텐데, 과연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이 검찰에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검찰의 의지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강혜경 씨는 어쨌든 본인이 기억하는 뉘앙스와 당시 정황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진술까지 다 맞춰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강혜경 씨가 또 하나 이제 주장했던 것은 인터뷰 때요,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겠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있는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없지만 존재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건데 지금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금액을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부인입니까? 대통령 부인. 네, 김영남 의원님. 검찰 수사는 저런 부분까지 다 짚겠죠? 아, 그럼요. 예. 뭐 지금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좀 확인해 보면 적어도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그게 다 조서에 빠짐없이 남아 있고 이런 게 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불리한 내용은 아예 진술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허투루 수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 결정까지 이룰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강혜경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역시 그 핵심 인물은 명태균 씨인데, 명태균 씨가 진술을 제대로 안 할 때에는 이른바 지금 아직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 있잖아요. 예.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그 황금폰의 소재를 밝힐 수 있느냐가 수사 성패의 그 관건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개인적 생각과 추측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강혜경 씨는 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접근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것을 확증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만약에 뭐 사전 수뢰죄라든가 사후 수뢰 혐의가 형성된다? 이거는 정말 태권도 1장에서 태권도 고려 한라까지 가려면 예. 수많은 그 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 태권도 잘 모릅니다.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예. 그냥 강혜경 씨가 하는 일방적 생각과 추측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예. 검찰이 맞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예, 해도 맞아요. 말이죠. 예. 다만 이제 강혜경 씨가 인터뷰할 때 비용을 대통령 부인이 챙겨주겠다고 했다는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한 녹취는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평소에 대통령 부부와 통화하는 내용들도 다 녹음을 하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합리적 추정을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인터뷰를 한 당사자로서 느꼈습니다. 자, 강혜경 씨는 이와 별개로 또 검찰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경북 지역의 한 재력가 A 씨에게 1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대통령실에 취업을 시켜줬다라는 진술을 했다는데 역시나 명태균 씨가 직접 힘을 썼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그 아들인 조모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건 언론 취재를 보면 확인이 된 사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명태균 씨는 정말 막강 파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방위적으로 거의 문어발식으로 손을 안 뻗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사건은 2021년 7월 중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경북의 지역의 어떤 재력가로부터 이제 2억을 빌려요. 예. 그런데 그 중에 1억이 바로 이 행정요원으로 지금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거죠. A 씨, 그 사람의. 예. 그러니까 A 씨라는 거죠. A 씨 아들이 지금 대통령실 근무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명태균 씨는 이거 내가 취업시켜줬으니까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처럼 지금 보여지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이 그 선거대책위원회부터 그다음에 인수위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 1억뿐만 아니라 그 경력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래한국연구소에 무슨 연구위원인가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4대 보험도 다 가능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의 DNA하고는 조금 맞긴 맞아요. 허위 경력 조작이 있고 돋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데 과연 대통령실이 이렇게 그냥 돈 1억 받고 이렇게 막 취업시켜주고 이럴 정도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어디까지 타락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자신이 대통령실에 막 취업시키겠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뒷배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누구하고 이게 네트워크가 돼서 연계가 돼서 그냥 1억 준 사람 지역 유지 아들을 그냥 대통령실에 마구 취업시킬 수 있었는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파헤쳐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 인선에도 개입을 했다면 저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역시나 그런 진술이 있고 녹취를 검찰이 지금 확보한다는 것까지 나온 팩트. 그런데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힘을 썼느냐 이건 알 수 없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진술이라는 게 지금 강혜경 씨가 쏟아내고 있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가 자신이 어느 정도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혜경 씨에게 좀 자랑하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을 들이내밀 때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서 자인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현실화돼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단계에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주장 하나하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와야만 기소가 네. 가능하고 재판까지 공소유지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김용남 의원님, 6급 행정요원 대통령실 그 자리는 간단치는 않은 자리잖아요.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누가 힘써주는 게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그 파견가는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행정고시 출신이라든지 늘 공무원을 뭐 10년, 20년 이상 한 분들이 이렇게 파견 가는 거 말고 어쩌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에 가는 사람들은 다 예. 누군가의 추천 내지는 뭐 강력한 천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정부 때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대략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총 인원 규모가 500명 내지 600명인데 다른 여러 부처에서 파견 나오는 그 직업 공무원 빼고는 정말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 그게 뭐 6급이라도 그 중에 한 명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정받았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어떤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경력 보면 대충 알죠. 근데 경력을 조작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뭐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뭐 이른바 소위 그 백이 좋아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김영현 의원님 청와대 근무했을 때도 네. 여러 이제 어떻게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케이스라면 이건 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당연히 겁니까? 백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나요? 그게 보면은 누굴까요, 뭐 그 백이? 그 한마디로 스펙이라는 게 없어서 4개월간의 미래한국연구소 경력까지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정말 그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나온 사람도 이력서 제가 수십 장 받아가지고 제 책상에 그냥 둔 적이 있습니다. 예. 채용하지 않고요. 예, 아예 들이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것은 하여튼 뭐 권력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직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청와대에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선 캠프를 같이 뛰는 경우예요. 대선 캠프에 같이 뛰는 사람은 자신의 명운을 걸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선거를 돕게 되면 그때 공헌했던 바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실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A 씨의 아들이라는 분도 대통령 캠프서부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뭐 누군가의 금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 가서 일하게 됐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아니요. 그 인수위에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 씨가?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도 캠프에서 있었고 인수위에서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예. 1분 안 남았거든요. 자, 대표로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시고 마치게요. 캠프 멤버 중에 극히 일부만 인수위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인수위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극히 또 일부만 대통령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력하고 이렇게 보면 답은 나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